암기법이 이거죠. 단층 집행계 확률. 자, 첫 번째 단순 무작위가 있었습니다. 심플, 랜덤, 샘플링. 의식적 조작이 없습니다. 의식적 조작 없이 랜덤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층화입니다. 이 암기 순서대로 갈게요. 층화는 유층 표집이다 라고 했어요. 이 무작위라고 하는 이것을 무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 이렇게 나오면 단순 무작위 표집과 동의어입니다. 자, 유층 표집은 하나, 둘, 셋, 넷. 자, 대학생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각각에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뽑는데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을 수도 있죠. 모집단 비율과 같게 또는 모집단 비율과 다르게 뽑을 수 있을 거다. 자,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는다. 비율과 같다. 그래서 비례층화 표집이라 해요. 비례층화 표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모집단의 비율과 다르게 하는 것을 안일 비자 비비례층화 표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집단 안에는 다 동질이죠. 집단 간은요, 이질입니다. 학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내는 동질하고 집단 간은 이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층 집락 표집. 동의어는 자, 군집 표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이 있는데 이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의 그림은 하나, 둘, 셋, 넷. 앞에서 했던 거 할게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있다. 자, 자치구가 있다고 가정해 주세요. 이게 이제 각각의 집락인 거예요. 집락. 이 집락은요, 하위 요소들이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그러니까 다른 동들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들이 여기 밑에 있고, 자, 여기는 구이기 때문에 집락들은 동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라라고 했어요. 집락 내는 이질하고 집락간은 동질하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라고 써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랜덤으로 뽑아요. 랜덤으로 뽑는데 잘 보세요. 랜덤으로 2개 이상을 뽑습니다. 자, 랜덤으로 뽑았는데 이것과 이것을 랜덤으로 뽑았어요. 자, 제비 뽑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안 뽑혔잖아요. 이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동구 아래에 여러 가지 동이 있겠죠? 무슨 동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서구 아래에 또 하위 요소 무슨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무수히 많은 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서 2개 이상을 뽑는데 제가 이 3가지를 랜덤으로 뽑았다. 이 3가지를 랜덤으로 뽑았다고 가정해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안 뽑힌 거 있잖아요. 이 안 뽑힌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6개의 동이 뽑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동이 뽑혔다. 이 6개의 동을 조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림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부분 계층에서 뽑지만 이거는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뽑는 거예요. 추출된 부분 계층에서만 표본을 선정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행렬 표집입니다. 행렬 표집입니다. 자, 행렬 표집에서는 뭐 간단하게 여기에 피험자가 있다. 여기에 피험자가 있다.
여기에 문항이 있다. 우리가 행렬이라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한 건데요. 자, 피험자가 있는데 피험자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샘플링하는 거예요. 일부를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항이 전체에 다 있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뭐 한다? 일부를 샘플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험자와 문항을 동시에 표집하는 겁니다. 동시에 표집하는 것으로서 자, 일부를 랜덤으로 표집하는 거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행렬 표집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체계적 표집. 여의 계자 들어갑니다. 계층 표집, 계통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표집 간격 K에 따라 표집 간격 즉 K, 표집 간격 K 이게 중요하고,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요소, 첫 요소는 랜덤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 의도적으로 랜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랜덤이 들어가야 확률 표집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표집 간격은 어떻게 내느냐 했었잖아요. 표본 크기분의 모집단 크기다. 표본 크기분의 모집단 크기를 우리가 표집 간격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자,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1000이다. 그리고 모집단의 크기가 10,000이다. 그러면 약분하면 10이 나오죠. 이 10이 바로 이제 K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하면 2번을 랜덤으로 뽑았다. 첫 번째 요소 2번을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K번째 12, K번째 22, K번째 32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자,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리스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000번까지 리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뽑아가면 1000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체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단 목록이 일정한 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정한 주기가 없어야 한다. 자, K가 클 수도 있어요. K가 50이 될 수도 있어요. 50번째면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목록이 있으면 이렇게 50번째 뚝 넘어갈 때 여기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다 표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주기가 없어야 된다. 목록상.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고 비확률 표본 추출을 보시죠.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일반적으로 질적 용에서 사용된다. 질적의 동그라미. 자, 개념 비확률 표본 추출은 모집단 자체의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거나 모집단 한계가 분명하더라도 목록을 구할 수 없거나 작성할 수 없을 경우, 대개 보면은 이 확률 표집이 좀 복잡해서 이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비용,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좀 경제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종류가 있습니다. 편의 표집, 의미 표집, 우발적 표집이 동의어고요. 유의 표집, 판단 표집, 의도적 표집이 동의어입니다. 여기 안에는 극단적 사례 표집이나 전형적 사례 표집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할당 표집, 별표. 할당 표집은 비례층합 표집과 사촌지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적 표집, 눈덩이 표집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3번, 4번 정도거든요. 3번에 있는 할당 표집과 4번에 있는 눈덩이, 누적 표집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확률 표집의 암기법이 밑에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단층 집행계 확률 외우면 돼요. 나머지 비확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의 표집, 임의 표집, 우발적 표집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표본을 받는 거예요. 이제 묻고 이제 랜덤 안 해요. 랜덤 안 하고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지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모집단의 모집단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나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될 때 조사자가 임의대로 또는 인위적으로라고 하죠. 임의대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연구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을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자,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요. 시간이 절약될 수 있지만 대표성이라는 것은 없죠. 왜? 표본에 그 모집단의 목록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든지 결론의 일반화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의 표집, 판단 표집, 의도 표집입니다. 유의 표집으로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념에 판단과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 기억에 보면 그 1번에 그게 있어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관적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연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의도적의 동그라미요. 의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유의 표집의 동의어는 판단 표집이고 의도적 표집이 되는 거예요. 자, 주관적 판단의 타당성 여부가 표집의 질을 결정하죠. 연구자가 거기 나온 대로 뭐 정보가 많다, 모집단 정보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인위적으로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관적 판단을 잘해야 되죠. 주관적 판단을 잘해야 타당성 있는 조사 대상자들이 되는 거니까. 자, 문제점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다. 인위적으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해서 상당한 사전 지식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집 오차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극단적 사례 표집이라든지 전형적 사례 표집이 유의 표집에 들어간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할당 표집입니다.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사전에 미리 알고 추출된 표본에 같은 비율의 현관펜 밑줄 치세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자, 모집단의 비율과 같게 뽑는 거, 이게 바로 비례층합 표집이었는데 이게 바로 할당 표집의 사촌이다. 할당 표집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차이점 뭐예요? 비례층합 표집과 할당 표집의 차이점은, 비례층합 표집은 랜덤으로 뽑는 거고 할당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자, 밑에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면 2번 별표, 표본을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범주의 비율에 따라, 모집단 비율에 따라 거기에 밑줄 할당하고 할당된 수의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확률 표집인 층합 표집과 유사한데 그 차이점은 무작위냐, 랜덤이냐, 인위적이냐,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인위적이면 할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 표집, 눈덩이 표집입니다. 누적 눈덩이 표집은 대상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라든지 성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찾기가 힘드니, 자, 한 사람 소개받고 한 사람 소개받고 한 사람 소개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누적 눈덩이 표집이 됩니다. 1번 별표, 연구에 필요한 소수의 사례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만 밑줄, 추천받아 점차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즉, 첫 단계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된 제한된 표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표본을 누적시켜 나간다. 그래서 스노볼 샘플링입니다. 자, 연구자가 특수한 모집단의 구성원을 전부 파악하지 못할 때, 즉